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제는 저희 환경공학과 백상수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정재영 교수님이 아까 제가 사전 녹화대 영상으로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일정이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환영사를 잠시 하고 그 다음 다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정진영이라고. 오늘 그 미래지성 포럼 아까 동영상으로도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만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영진 교수님 경북에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김영진 교수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정성준 교수님 이미 발표하셨고 또 이따가 경북대에서 박정민 교수님 오시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는 박지현 교수님 발표하셨고 최대 교수님 좀 전에 마치셨고 또 백상수 교수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영남대 학생이고 또 온라인으로 경북대 학생들도 듣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진짜 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입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도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고생하고 본인도 정말 죽을 고생해서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젊고 유능한 교수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돈 한 100만 원 내도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분야에서 돈을 아끼려고 애쓰지만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 그리고 제 자신의 지식을 높이는 일에는 돈 쓰는 걸 아끼지 않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정성을 다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생소할 수밖에 없고 또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키워드구나 그리고 향후 10년 또는 15년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도 아시고요.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또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 축제 마치고 어제 그 캠퍼스가 많이 지저분해져가지고 사회공헌 단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7시에 와서 캠퍼스 청소를 또 다 했습니다. 총장님하고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부학고등학생 210명한테 또 특강하고 또 본부 회의하고 있어. 또 오전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 회의하고 있죠. 아직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도 주의를 게을리지 않고 보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시간 내서 하는 강의 무료지만 진짜 비싼 강의니까 잘 들으시고요. 또 많이 가슴으로 느끼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네 번째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상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이 AI와 수치모형 활용한 고주관방 최적 관리 디젤 트윈인데 아마 앞서 발표했던 교수님들하고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요. 전통 이제 사실 환경공학에서 AI는 뭐고 수치모형 뭐고 디젤 트윈이 뭐냐 하시는 분 많긴 한데 요즘 환경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디젤 트윈이라 해서 현실 세계가 이제 가상 들어가겠죠. 하천이라든지 정수처리라든지 아니면 대기 환경이라든지 다 디젤 트윈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게 이제 개념 오래되긴 했지만 핵심을 뜨고 있는 건 인공지능. 다들 인공지능은 다 알고 있을 거고 GPT도 많이 써봐가지고 익숙해질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환경공학이랑 연결되는지는 다들 잘 모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특히 도시관망, 관망이라게 되면 지하에 있는 우수관, 비가 흐르는 관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정수관도 있고 도로에 우수관도 있어요. 그 물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결합했는지 보여주는 연구예요. 일단 이제 대구는 특히 이제 수돗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보게 되면 91년도에 페놀 사건 때문에 이제 정수처장에서 페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피해가 일었고 또 이제 도시랑 대구란 지역 자체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관망이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아마 대부분 관망은 지하에 있다면 실제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관망이 오래되면 저렇게 때가 껴요. 때가 끼고 때가 끼다가 좀 지나게 되면 구멍이 생겨서 누수가 되겠죠.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뜯어 확인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멀쩡히 있는 땅을 파가지고 그런 다음에 관망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생겼네, 아니 여기가 노후가 됐네. 바꿔주려면은 시간이나 돈이 엄청 들게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포크레인 땅을 파가지고 그걸 들어 올린 다음에 그걸 검사해 줘야잖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 올린 관망을 다시 쓰기 어려워요. 다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장가 자체가 검사와 도체 교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광 하나가 비용이 엄청 비싸요. 실제로 뭐 어디 지자체에서 관을 바꾸려 할 때 몇십억, 몇백억 드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 관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도시가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도시에는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고 먹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큼 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고 또한 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그만큼 때가 많이 껴요. 때가 많이 끼면 그만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뭐든 지금 못 해주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랑 빅트윈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관망이라든지 환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델링이나 모니터링으로 진행돼요.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사진 자체가 다 제가 들어있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 매뉴얼 뚜껑 열어보게 되면 저렇게 하나의 깊은 통이 나와요. 이 통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고 물을 샘플링 해주고 유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우수관이라든지 관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이 우수관 같은 결국에는 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천으로. 하천에 들어가서 직접 수위를 재고 여기 홍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던져가지고 정수세장 하천 가가지고 물을 떠봐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 때 대학원 초기 때 이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모니터링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샘플링이 힘들어요. 여기 바퀴벌레도 많이 만나고 곱둥이도 많이 만나고 제가 모니터링 하고 나서 불면증 없어졌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환경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모니터링 안 하고 싶어서 모델링 했는데 모델링이라는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였죠. 컴퓨터에다가 코드를 짜가지고 수학 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돼요. 수학 문제가 위치냐 그리고 수진이냐고 생각하면 돼요. 보게 되면 저기 보이죠? 이거 하나의 이제 경북에 있는 하나의 유역인데 이 유역에 있는 토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실제로 분산형 모델을 구축했던 거예요. 보게 되면 저기 삼각형 메시, 삼각형의 모양들이 엄청 촘촘히 붙어 있죠. 이 촘촘히 붙어 있단 말은 하나의 포인트당 계산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하나씩 만들어주려면 손이 힘들겠죠. 컴퓨터가 직접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주려면 사람이 좀 수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좀 멋있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모델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됐죠. 근데 모델을 하려다 보면 코드라는 게 있고요. 코드랑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랭귀지가 처음에 좀 어려워요. 나중에 좀 쉬워지긴 하는데 익히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유치역학이라든지 수리 동력과 모델을 쓰려면은 큰 컴퓨터나 서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냥 계속 앉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했을 때는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한 20시간 동안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모델링 하지 않고 했던 게 제가 인공지능이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값을 찾으려고 데이터 넣어주면은 그걸 찾아주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저기에 있는
YKNU 미래지각 포럼에 있는 글자가 있죠. 카메라 찍으면 저희가 AI가 찍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씩 Y를 뽑으려는 알고리즘 쓰고 KNU를 뽑으려는 알고리즘 쓰고 했었는데 AI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답을 써주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이런 모델링을 좀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이 중 하나가 제가 만약에 저 YU KNU를 데이터를 뽑으려게 되면 저 YU를 뽑는 알고리즘 하나, KNU를 뽑는 알고리즘 하나, 미래지각 뽑는 알고리즘 하나 짜였는데 저는 이미를 넣어주고 저 YNU, KNU 미래지각 포럼을 넣어준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바로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저렇게 안 앉아 있어도 돼요. 모델을 돌려놓고 잠깐 한 바퀴 돌았다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이게 사실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하나의 한계점이었는데 인공지능 모델은 인공지능이니까 일반 수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해안다가 시뮬레이션 돌린 건데 해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강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션에 들어가는 요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수학적 요소가 들어가요. 그 수학적을 하려면 여기 대부분 수리학이나 유체역학 배워서 알겠지만 뉴메리컬 솔루션이 엄청 많이 풀리게 되고 다양한 유체역학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유체역학식이 우리가 배울 때는 1차원 배우는데 실제로는 이건 3차원까지 가고 거기다 타임이라는 게 보다 보니까 4차원까지 돼요. 4차원이 되게 되면 컴퓨터가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안 하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인공지능 좀 더 쓰는 거죠. 인공지능 좋은 점이 시간이 빨라요. 학습을 하고 쓰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게 너무 쉽죠. 단순한 예로 하나를 말해주면은 저희가 똑같이 유체역학 모델을 만들었는데 유체역학 모델은 한 3시간 걸렸다 하게 되면 3시간짜리가 1초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썼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실 가장 많이 쓰인 지역이 디지털 트윈, 아마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기계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소재하는 쪽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 중 하나인데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의 큰 예예요. 우리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다가 현 세계를 놓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공장이 가상으로 들어가서 제어도 할 수 있고 시나리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환경 쪽에는 어떤 거냐? 우리가 유역, 우리 흘러가는 지역, 아니면 정수 처리장, 화학 처리장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놔두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넣다든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사실 구미가 이렇게 있죠. 구미에서는 다양한 화학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내부까지 물이 흘러오게 될 건데 되게 그에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1시간 이내일 때도 있고 2시간 이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 안 쓰고 수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2시간짜리 풀었는데 2시간이 넘어가요. 시뮬레이션 돌리다 보면. 하지만 인공지능 돌렸을 때는 1초 2초면은 금방 하겠죠. 여기서 구미에서 이제 화학사고 소문이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종합선에 꺼야겠다. 이게 다 끝났다 하면 종합선을 다 켜주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가상공간 있는 뿐만 아니라 예측, 그리고 제어, 그리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큰 개념이에요. 디지털 트윈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해양이라든지 상하수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하나의 회사에서는 해양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좋은 점 하나가 큰 건물들, 큰 시스템이 가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편해지는 거죠. 저는 이 개념 자체를 관망이 아니라 도시 관망. 도시 관망이 생각보다 커요. 정말 커요. 그리고 도시 모든 어디 지역 가도 관망은 다 존재해요. 땅을 파면 정수에 관련된 관망이 나오게 되고 하수, 그리고 우수라는 빗물에 나옵니다. 또한 이걸 포함하게 되면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까지 알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우수관이 물이 넘치게 되면 홍수가 생겨요. 도시 침수가 생기는데 실제로 실험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트윈 시스템 쓰게 되면은 오이가 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윈은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요소예요. 첫 번째는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거. 모델을 고도화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수치 모델이랑 인공지능 모델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유체역학 모델이라든지 수질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970년대, 80년대 만들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벌써 2025년이죠. 수많은 시간이 지났죠.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고도화 시켜야 돼요. 이때 고도화할 때 수치 모델만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을 같이 쓴 거죠. 인공지능 모델이 뭘 해주냐? 모델링이 나온 결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자동적으로 건보중을 시켜줘요. 건보중이 물론 어떤 의미라 생각이 들면 게임 같은 거 하겠죠.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들을 최적화가 되잖아요. 어떤 때 싸울 때는 이걸 써야 하고 어떤 때는 이걸 싸우죠. 똑같아요. 환경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 들어가 있고 비가 조금 내렸을 때는 파라미터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해주는 게 고도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시각화. 모델 시각화를 하게 되면 비주얼라이저인데 우리 예전에 핸드폰 보게 되면 포켓몬고 있죠. 포켓몬고. 포켓몬고 보게 되면 어디 지역에 가면 포켓몬이 뜨죠. 똑같아요. 이것도 간만 어디 지역에 가면 똑같이 간만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구 간만이 쭉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이 흘러가고 어디 지점이 취약 지점이고 어떻게 오염물질이 흘러가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각화예요. 그런 다음에 모델 제어가 있어요. 모델 제어라는 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관망 부분에서 적수가 일어났어요. 적수가 일어나면 우리 빠르게 배수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갔을 때 먹으면은 몸에 안 좋겠죠. 고기를 주지 않고. 그 전에 우리 바이패스, 밸브 열어가지고 물을 빼버려요. 그 제어를 하겠다는 어떤 의미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났다든지 실제 사용자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되면은 저는 이제 상수 도시 건강 같은 경우에는 딜트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딜트의 큰 욕심은 이 세 가지 가능한 거예요. 고도화를 시키고 시각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제어하는 거죠. 제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 제어하게 되면은 우리가 펌프라든지 아니면 조구 처리라든지 파워 처리까지 다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럼 먼저 제가 고도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했다면 대구를 보게 되면 대구 내 우수 관망들이 많이 존재해요. 우수 관망들이 분류식도 있고 한류식도 있는데 대부분 관망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더라도 확인하려다 좀 힘들게 해야 돼요. 처음에 봤던 이미지 보게 되면 제가 매뉴얼 뚜껑 들어가서 봤댔죠. 가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지역에다가 모델링 돌리고 나서 모델링을 만드는데 이 지점을 현재 특성 시간이 바뀔수록 관망이 노후화되고 안에 뭐가 껴요. 그러면은 모델에 이제 나오는 수리라든지 수질이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보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건보정시키겠다. 실시간으로 자료 동화시키겠다는 게 큰 목적이었어요. 이걸 쓰는 거 제가 했던 개념은 광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광학습. 광학습은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알파고 있죠. 알파고. 바둑으로는 알파고. 알파고가 광학습 개발의 모델이에요. 어떠한 수를 넣게 되면 어떠한 수를 예측해주고 어떠한 수를 이기려면 싸우는 거죠. 예전에 알파고 제로로 들어갔었거든요.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싸워가지고 서로 이긴 다음에 더 높아지는 거. 그 자체의 개념도 가능했을 때 광학습은 어떻게 생각되면 우리가 저기 고양이 보이죠? 고양이가 쥐를 조종하게 됐는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저 게임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때 변화하는 거는 하나의 그 컨트롤러 보고 상태 같은 경우는 여기 모니터인 거죠. 어디가 먼저 선인장도 있고 어디 구름이 있죠. 이걸 본 다음에 나는 보상으로 제 쥐가 잘 살길 바라겠어 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고양이는 마지막 때는 저 쥐를 잘 조종할 수 있는 고양이 되겠죠. 똑같이 여기 이제 관에도 모델링에도 매 시간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져요. 우리가 2000년도에 있던 관망의 특성이랑 이제 10년, 20년, 30년 다르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노후화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2010년이나 기후랑 현재 기후랑 다르죠.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모델을 파라미터 바꿔주면 모델은 확실히 좋아져요. 결과도 훨씬 좋아지고. 그랬던 개념이 이제 광학습을 적용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광학습을 어떻게 모델을 바꾸냐?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자료 동화라고 해서 자료 동화.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 이 데이터를 보고 바꿔주는 걸 자료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데는 기상 쪽이에요. 기상 쪽. 우리 이제 기상청이 잘 안 맞긴 하지만 실제로 엄청 잘 맞는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기후 모델에서 피지컬 기반도 있고 데이터 기반도 있고 여기 있는 연구자분들은 데이터 넣게 되면 바로바로 보정을 시켜주면서 같이 써요. 똑같이 여기서도 저는 이 모델 쓸 때 어디에 있는 수질 데이터 특정하거나 아니면 유량 데이터 넣었을 때 그때 그 정보를 가지고 바로 모델이 바꿔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예측값과 관측값이 있는데 새로운 예측값을 넣어주는 거죠. 저기 보게 되면 새로운 예측값이 빨간색이 있고 예측값 파란색이죠. 관측값이 파란 초록색으로 BS로 되어 있는데 옵제비를 보는 순간 예측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뀌는 이유가 하나가 파라미터가 바뀌는 거고 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이걸 만들어주는 게 광학학습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광학학습을 배웠을 때랑 돌리지 않았을 때의 차이인데 저기 보게 되면 컨벤셔널 옵티마이즈 모델이랑 데이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두 개 있어요. 보게 되면 컨벤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 최적한 후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따라서.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선호된 거 있죠. 검은색 선과 우리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전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자료 동화를 쓰고 광학을 썼던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이 바뀌어요. 파라미터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 현재의 특성이나 현재의 시간이나 현재의 기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일반적인 최적화 모델 쓴 거고 여기 파란색이 광학학습을 썼던 자료동화 모델이에요. 보게 되면 또 검은색이 옵제비션 값인데 실제로도 광학학습 쓰고 자료했던 모델이 훨씬 잘 맞는 걸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저기 빨간색 같은 거 패턴 스치라는 컨벤셔널 알고리즘 사용되는데 보게 되면 안 맞죠. 사실 이 알고 파라미터 맞추려고 이걸 맞췄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동화 기법을 쓰게 되면은 정확도가 엄청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을 모델을 고도화시킬 때 이런 자료동화를 하고 구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제가 보여줄 것 중 하나가 트윈 시스템은 사실 비주얼라이징이 엄청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빌트인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네이버 지도 있죠. 지도를 켜게 되면은 우리가 건물이 3차로 보일 때 있죠. 그것도 뷰티트윈의 좀 더 낮은 버전의 뷰티트윈이라는데 똑같이 우리가 만들었던 관망에는 결과들이 시각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PC에서 볼 수 있게, 두 번째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나중에는 HMD 우리가 VR 장비 있죠. 쓰는 장비, 요즘 AI 글래스 있죠. 써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I 글래스 쓰고 깜빡이 걸려되면 뚱 하고 여기 건망들만 뜨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각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건망 모델이랑 증강현실을 합쳤다는 연구였죠. 상수 건망 같은 경우는 정수된 물들이 흘러가는 관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염소도 잔류도 좀 들어있고 관에 찌꺼기 쌓이면 여기에 유기물질 좀 생겨요. 유기물질이 생기면은 간혹 클리아로메탄 같이 소독부산도 생기기도 하고 잔류염소가 좀 분홍들 수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이제 사실 이제 대구에서 같이 대구시청이랑 같이 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대구에 있는 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 중에서 어디 지역을 바꿔야 할까? 어디 지역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강한 숙충격이 나왔을 경우 적수라 해가지고 찌꺼기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떨어져 나왔을 때 어디 지역을 관리를 먼저 해야 실제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던 연구였죠. 처음에 했던 거는 여기다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고의 첨도가 첫 번째 일어나냐, 말미에 일어나냐, 중간에 일어나냐, 그리고 농도는 얼마고, 어떤 수질 사고 정보가 들어갈 거고, 어떤 수질 인자가 들어갈지도 다 정해졌죠. 이걸 했을 때 저희가 모든 관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번 정도 돌렸어요. 10만 번이라는 수를 하면 3번 돌렸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10만 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택하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통계대로 어떻게 비슷한 값에 나오는 걸 어택하는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했던 연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결과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저, 매핑화시키는 거죠. 어디 관이 위험하고 어디 관이 좋고 어디 관을 결출을 해줘야 하고 어디 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죠. 더 나왔던 결과인데 여기 왼쪽은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사고 났을 때 나왔던 영상인 거예요. 하나의 지점 나오니까 쭉 퍼진 볼 수 있죠. 보게 된 비주얼라인처럼 분홍도는 빨간색, 약간 낮은 농도는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리 엘러멘트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점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지점 넣었으면 하나씩 클릭해 주면서 해야겠죠. 근데 여기 연구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돌려가지고 어디가 취업지점인지 이 빨간색 지점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서
충격을 받고 만약에 찌꺼기가 떨어져 나온다 하면은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충격을 받고 떨어져 나오게 되면 빠르게 고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센서를 넣는다. 관망을 약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가장 좋은 중 하나가 이거 클릭 두세 번으로 일반 시민을 다 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떤 시나리오일 때 어떤 시나리오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PC 기반이에요. PC 안에서 클릭 하고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건 디지털 트윈인데 저희가 했던 거다가 이제 핸드폰 봐보자. 사실 공무원들은 컴퓨터 본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관이 있는데 이쪽 관만 정보를 얻고 싶고 이쪽 관에서 수리 사고 나면 어떻게 나지? 이쪽 관을 고치하라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 중 하나가 유니티라는 AI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죠. AI. 포켓몬고라 생각하면 돼요. 뭐 파이프가 보이는 포켓몬고라 생각하면 돼요. 어디 지역을 갔는데 파이프가 튀면서 파이프 현재 일반값이라든지 수질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관만 모델 한 개랑 플랩이랑 모델 하나랑 유니티랑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EPN에서 만든 관망들 정보가 엄청 많이 있고 이 관련된 수질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컨버터라 해가지고 한 번 클릭하면 딸깍딸깍 해가지고 저기 AI 시스템 만들어준 거죠. 사실 AI까지 만들어지면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실제로 관도 그려가지고 포토샵 같은 거 해본 적 일러스트랑 똑같이 유니티도 관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각도 넣어주고 해주는데 그렇게 힘들잖아요. EPN에서 한 결과를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AI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EPN에서 한 결과가 표출되는 연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나오게 돼요. 요즘에 이제 어플 만들기 쉬워졌어가지고 한국 학생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서. 근데 이제 유니티 시스템에서 만들게 되면 핸드폰에 갑자기 뜨는 건 실제 핸드폰 사진인 거. 그래서 밸런스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관만의 유속이 나오는 거고 플로트한테 클릭하면 현재 관망에 있는 오염물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봤던 거로 이렇게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한번 구현했던 결과예요.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 지역 가게 되면 저기 뜨는 거죠. 저 관 뜨면 저 빨간색이 조성도이고 파란색, 초록색이 조성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분들이 쓰기 쉽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모델 제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접속 상태라든지 어디 지역에서 소득 부담을 나오게 되면 빠르게 바이패싱을 해야 돼요. 웹을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랬던 거 좀 하는데 처음 했던 것 중 하나가 어디 관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바이패스 해줘야 된다. 쫙 열어줘야 된다. 그게 목표였고 이때 쓰는 것 중 하나가 센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센서 정보를 갖고 바로 측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관을 만들었고 이 관에서 어디 지역 나올지를 봤던 연구예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결과인데 보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던 지점이고 이 사고를 지정했을 경우 어떻게 어떤 노드에서 어떤 액션 치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기 오른쪽 끝에 있죠. 수질 사고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은 우리가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빨간색은 제어했을 경우에 특성인 거예요. 보게 되면 확실히 제어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르게 저감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각화, 모델 고도화,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였던 딜트윈의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던 내가 도시 물순환 딜트윈도 하고 있어요. 도시 물순환 딜트윈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침수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아니면 수질이 어디 나타났을 때 딜트윈을 완벽하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처음에 기후라든지 홍수도 많이 나게 되고 가뭄도 많이 나게 되고, 근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침수가 일어나면 상당히 이제 재난적 피해가 많이 나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건 하나가 처음에 모델을 다 만들어주고 데이터 종종 시스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나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3D 카메라로 도시 정보를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한 다음에 똑같이 AF를 만들어주고 이때 인공을 학습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체모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긴 해요. 지금 하나의 예시긴 한데 처음에 구축을 하고 나서 통신망 구축한 다음에 GPS 정보도 높이고 오브제 시킨 다음에 저기 보게 되면 확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홍수를 저기 위에 올라오는데 홍수를 한다든지 수 있고 그 후에 우리가 트레드밀 같은 걸어다니는 시간 할 수 있고 이제 HMD 거기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AI 글라스도 나와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홍수를 유출 정보를 시각화한다든지 하청 정보, 상수 관망 정보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게 돼요. 요즘에 디지털 트윈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에 관련되게 설명드렸었고 혹시나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모델링, 인공지능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원단 받기 전에 저희 경북대학교 발제자이신 박창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그 환영 인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교수님, 백상 교수님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데요. 일단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박정 교수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소개해 주셨던 그런 디지털 트윈 분야를 대기 오염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은 대기가 훨씬 더 빠르게 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 다들 알게 되셨던데 지구본처럼 생겨가지고 물 약간 미세먼지 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트윈에서 많이 쓰는 건 줄 아는데 미세먼지가 제일 빠르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 대기 쪽이 막힌 게 없잖아요. 만들기 쉽기도 하고 모델도 만들기 쉽기도 하고 인공지능도 만들기 쉬워가지고 다니고 좀 하천 쪽이라는 도시가 좀 만들기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는 수많은 건물 있죠. 수많은 건물을 만들고 수많은 모델을 만들려면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요즘 다 인공 넘어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분들 중에 한 분? 여러분? 인공지능 아마 이제 대부분 환경공학에서 왜 인공지능이라 생각은 하겠지만 대부분 트렌드가 인공지능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공학 자체가 트윈 쪽이라든지 이제 특히 수질 관리 쪽은 하천 관리, 도시 관리, 정수처리장 관리 같은 것도 트윈이나 AI로 하는 게 트렌드 되고 있으니까 갖고 AI라든지 트윈을 아무거나 물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교수님